네, 안녕하세요. 성북학개론의 강송봉. 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백예준입니다. 네, 의원님. 네, 김문수 서울시 의원입니다. 네, 이게 연습을 안 하고 곧바로 오프닝을 하니까 어색하네요. 저희 계속하면서. 네, 또 다시 정릉 4편 이야기를 들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릉동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 정릉 1편에서는 신덕왕후 강씨, 그러니까 정릉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2편에서는 신덕왕후 강씨를 기리는 공간인 흥천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3편에서는 이제 조선시대에 관련돼서 송가정부터 이 많은 문인들이 찾아오면서 유람 코스와 뭐 한시도 읊었던 공간이 정릉동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이제 사찰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근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살짝 경국사 이야기를 했는데, 경국사를 김문수 의원님도 자주 가 보셨죠? 경국사 어떻습니까? 예, 예. 네. 너무 멋지죠. 네. 사실은 뭐 저는 종교는 사실은 뭐 네, 계시는데도 저 절에 가면 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네. 그 편안함이 있거든요. 근데 네, 네. 경국사도 너무 좋아요. 네. 저는 경국사의 그 가까이. 극락 보존인가요? 예, 네네. 그 뒤에 있는 그 숲이 있는데 숲이 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음. 바람 부는 날 가면은 숲 소리가 굉장히 싹싹 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아니, 나는- 백예준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학 선배님이고 후배일 거예요. 아, 문학 그래요? 동아리예요. 아, 문학 그래요? 동아리 이름이 뭐죠? 동아리 이름이? 고대문학회입니다. 고대문학회 동아리인데, 아, 그러니까 문학소녀원이에요. 그죠? 감수성이 아니,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심리학이하고 뭐 이런 아, 거 보니까. 경국사 숲이 되게 좋습니다. 아니 뭐 가보십시오. 학창 시절에 예. 의원님 뭐 동아리 활동은 그때는 저는 뭐 동아리는 안 했고 그냥 과 학생이에요. 과 학생이에요. 제가 그렇죠. 정치외 그렇죠, 교과를 그렇죠. 하는데 그과 자체가 맞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이제 한참이실 그때라 때니까. 더구나 고대는 음. 뭐 거의 네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경국사를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빠졌는데, 경국사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을사오정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대부분 처음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나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사우적 하면 뭐 이완용 그렇죠. 네. 그분이랑 또 연결이 또 돼 있어요. 그렇다고 뭐 경국사가 이한용과 관련된 밀접한 이게 아니라 네. 그 공간에 대해서 친일 행적의 사람들도 왔었었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또 갔었던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백 선생님이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숭유 억불 정책이라고 해서 스님들의 이렇게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완용 같은 그런 큰 대신이 이제 뭐 경국사에 놀러 간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스님들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완용이 1909년에 경국사에 가서 그 놀았다는 기록이 황성신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좀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닙니다. 이완용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매국노로서 이제 활동했고, 또 이제 1909년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새로운 이제 조선 통감이 왔을 그런 당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완용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한테 되게 공을 많이 들여서 제가 총리까지 됐는데, 갑자기 통감이 바뀌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약간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완용은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경국사로 와서 그러니까 보직을 또- 사퇴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보직은 갖고 있을 그 상태에서 보직 버리질 않고. 네, 예. 잠깐 경국사에 와서 이제 그러니까 전국 구상이라고 전국 구상. 요새도 예, 현재 그 정치인들도 잠깐 네. 찍고 겸 뭐 그런 이렇게 거 있죠. 구상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예, 예. 이한용도 예, 그랬구만요.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잠깐 경국사에 나와 있었죠. 예. 그런 기록. 근데 그 이한용 말고도 대한제국기 고위 관료들이 뭐 학부 대신 이지용, 네. 국내부 대신 민병석, 네. 시종원경, 윤덕영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경국사에서 와가지고 좀 논일다 가시고 그런 예, 것 같네요. 그렇죠. 경국사에 워낙 산소가 좋다 보니까 경국사에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나라 국자 들어가는 사찰 있잖아요. 네, 네. 경국사하고 우리 또 옆에 보면 봉국사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렇죠. 이제 경국사도 이제 과거부터
이런 이제 임금님들이 그쵸. 직접 관할하는 어떤 그렇죠. 예. 그런 사찰이어서 왕실 사찰. 여기서 원래- 이런 대신들이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왔다 그러니까 갔다 왕실과 하게 됐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흥천사 주변에 있는 봉국사, 경국사 경국사.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릉을 위한 원찰로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쪽 사찰들은 그 왕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원도 많이 받고. 뭐 혹시 네, 와서 그렇게 경국사에 했다고 와서 무슨 나쁜 짓 했어요? 다른 이완- 특별하게 이완용 나쁜 크게 짓 나쁜 짓은 그냥 안 했어요. 예. 네, 왔다 갔다 이 전국 정도 구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뭐 친일이든 독립운동가든 간에 이 음. 교회 도성 바깥에 가까이 있으면서 위치적으로 또 산수도 수료하면서 그렇죠. 또 1박 정도 묵을 수도 있으면서 그런 자연 환경이 또 좋으니까 많이들 찾아오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절에 이렇게 자주 가서 또 스님들한테 얘기도 듣고 하니까. 그래서 전국 구상을 하긴 했는데 이완용이 음. 이제 크게 이렇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보니까 서울 기생조합 분들이 이 친목 행사를 이렇게 탁족회라는 거는 뭐 발 담그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예. 단합회 그런 단합회? 형식으로 체육대회 예, 겸 체육대회 한 거를 또 형식으로. 경국사로 또 예. 오셨는데 예. 예. 지금 이제 뭐 기생조합 그러면은 굉장히 좀 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존재하지만은 당시 기생은 우리나라의 도성의 1급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치면 연예인 그 협회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이렇게 그런 단체였죠. 예. 그런 단체가 와서 여기서 이제 크게 한번 단합대회를 연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은 그 기생들이 이렇게 와서 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생 얼굴 한번 보려고. 예. 요새도 연예인들 네. 한번 또 네. 뜨면은 다들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경국사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아니, 예전에 뭐 연예인들 같은 그런 역할 네, 네. 그리고 뭐 저 지식 수준도 꽤 높. 뭐 엘리트층들도 그랬다는 올 수도 거죠. 있고 그렇죠. 최근에 우리 그 누구의 그 역사 강사 유명한 분 설민석 뭐 이런 분도 뭐 있고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태성 뭐 이런 분들. 그런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저기 저 누구였죠 우리 33인 아이고 그 네, 천도교 손병희 네, 손병희 선생님의 뭐 부인이 이런 기생 네. 뭐였다 그랬고 이걸 너무 이렇게 낮게 네. 이제 얘기한 바람에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음. 조금 우리가 단순히 지금 생각하는 기생 이런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분은 맞아요. 너무 좀 감정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다 음, 보니까 좀 그렇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재밌었던 또 일화가 그런 기생 조합이 이제 체육대회 겸 탁적회를 이렇게 하면서 인력거들이 또 기생들은 또 인력거를 타고 오니까 하는데 다 몰려가지고 있다가 그 기생 단체 뭐라고 해야 되나 실장 같은 남자분이랑 또 이렇게 또 마찰이 있어서 또 싸움이 난 게 또 신문에도 황성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싸움이 있어서 또 거기에 와 있던 또 왕족이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왕족의 이제 그 중계로 이렇게 무마가 됐다. 무마가 됐고 네, 그런 이야기가 이게 있기도 합니다. 당시 황성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게 이 황성 신문이 또 장지연의 시일야 시일야 방송되고 아. 그것이 유민한 거기 좀 독립운동의 또 중요한 또 언론 기관이었던 거잖아요. 네. 또 재밌는 것도 독립운동가들도 이 경국사를 또 많이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시회라고 해가지고 시정에 대한 연설 예. 이런 것들의 공간으로 경국사에서 연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박은식 선생 나중에 변절을 했지만 채린 그다음에 이윤우 한상우 서북학회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서북학회라는 단체에 속하신 그런 분들인데요. 서북학회는 당시 지금 평안도, 함경도 쪽에 있는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애국 계몽 운동 단체입니다. 어쨌든 독립운동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굉장한 안창호 선생도 거기 속해 있었고요. 예. 그분들이 이렇게 좀 삼삼오오 오셔가지고 이렇게 놀다 가신 그렇게 유람하고 가신 그런 기록이 또 있고. 그러니까 유람도 하면서 시정에 대한 전국 구상도 하면서 연설도 하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경국사에서 이런 그 중요한 네. 일들이 얘기들이 많이 많이 오간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기억해 이제 두고 싶은 것은 이제 박은식 선생이 오셔가지고 경국사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이렇게 쓰신 그 한시가 있어요. 예, 그 한시를 좀 제가 좀 읽어볼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예전에는 경국사가 청암사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면 한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가을밤 청암사에 모여 읊다. 한 암자 고요하고 적막한데 만구루 소나무 푸르고
바람은 성긴 격자창에 가득 차고 달빛이 온 뜰을 채우네. 옥 같은 이슬 단풍나무 숲에 내려 쌀쌀한데 백년 보탑은 스스로 우뚝하네. 고통의 바다 끝없음을 이제 알아 홀로 현묘한 이치의 의지에 묘한 깨달음을 얻었네. 곧바로 불전을 향하여 공양하고 발언하는 말. 지금 어찌해야 생명을 구제하리이까. 네. 야, 그 심오한데요. 네, 그 뜻을 보시면은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중심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경국사에서 이제 밤에 이제 박은실 선생이 경국사에 있는 그 불상을 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주시렵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암사 이게 뭐 청수장, 청수루 비슷하죠. 아마 네. 그런 그 한자가 예. 바위 함자에 뭐 청자 비슷한 이게 것 같아요. 또 이거는 뭐 직접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방이라고 할 때 네. 청이 네. 동쪽을 많이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성북구나 이런 그래요? 쪽에 아무래도 동북이나 동쪽도 관련돼 있어가지고 음. 청룡이라든지 뭐 청암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오방색 중에서 이제 음. 푸른색이 동쪽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네네. 여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 청수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수, 그렇죠. 네. 청 도서관도 청수 도서관이라고 맞습니다.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북한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맑은 푸른 예, 그런 네,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청자를 쓰는데 또 그런 동쪽이라는 네, 뜻도 네. 있다는 방향도 거죠. 그렇고. 네. 또 재밌는 거는 경국사뿐만 아니라 흥천사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특히 아까 왕실 사찰이었고 흥천사는 또 교외에 어떻게 보면 유원지 개념처럼 식당들도 많아가지고 연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들 세대나 뭐 네. 고모님들 이모님들 보면 다 신흥사로 기억하시고 맞아요. 다 옛날 유원지 개념처럼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원지 개념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음. 그 전에 이제 1900년대에서 이제 약 10년 동안이죠. 그 시간에는 유원지라기보다는 운동회 공간, 그런 공간으로 체육 활동도 많이 체육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구한말의 그런 운동회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 체육대회가 예. 아니군요. 일종의 이제 계몽을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예. 근데 개몽운동의 한 축으로도 운동이죠. 예. 그러니까 운동회를 하면은 뭐 지금은 운동회 할 때 교장 선생님이나 뭐 다른 뭐 인사들의 훈화가 되게 짧잖아요. 길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의전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 운동회 때 그 연설을 들으러 오는 일부러 아. 오는 사람도 많은 체육대회를 정도로 명분을 하지만 사실은 예. 이제 중요한 맞아요. 그 예전에 유원지 뭐 예. 그-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랄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김구 그런 선생님이라든지. 그러니까 운동회 하는 사람들이 다 학생이다 보니까 네.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연사가 와서 아, 실력을 근데 왜 기르는 하필 좋겠다. 그게 운동을 하는 거죠. 흥천사에서 그 이제 제가 알기로 우리 흥천사가 그 신덕왕후 등 네. 정릉의 원찰 그렇죠. 네. 그걸 지키는 원찰로 원래 목적이 됐었다가 네. 이게 약간 오히려 일제라든가 이렇게 좀 왜곡되면서 이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여기를 그냥 유흥 장소로 만들려고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했다는 제가 네, 얘기를 예. 들었고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정념스님 네, 열심히 또 오셔서 정리해 이거는 그게 주시고. 아니다. 우리 그렇죠. 원래의 원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다 이제 고쳐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그러니까 부분은 유흥 장소로 이렇게 예. 그렇게 인식이 된 것은 이제 일제 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동회를 원래 하던 그런 실력 양성의 장소였는데 일제가 이제 그런 운동회를 허가하지 않잖아요. 조선인들이 많이 못 모이는 모이게 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창경궁도 동물원 만들었듯이 그렇죠. 이 사찰이나 이런 공간에 연설하는 술 공간 이런 먹는 데나 것들을 노는 데나 이용으로 이렇게 격화 만드는 내린 거예요. 거죠. 근데 우리 격화시킨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또 모여야 되니까 거죠. 네.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재밌는 게 또 독립지사들도 많이 오셨어요. 예를 들면 또 그 황성 기독교 청년의 YMCA 보통 보면 그때 삼선동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축구 경기를 이쪽 성북구에서 많이 하셨고 또 여기 흥천사 주변에서도 야구라든지 축구 경기도 많이 하셨고 운동회를 많았어요. 네네네 네, 운동장 예전에 지금은 이제 도남 코하루 더 클래식 아파트 부지가 원래 이제 더 운동장 부지였거든요. 그쪽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쪽에서 결혼식도 많이 했잖아요. 그 누구냐 이상 예. 변동님 선생의 소설 결혼식도 영상과. 있었고, 흥천사에서. 예, 예.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나중에 신무장에서 같이 사셨지만 어. 결혼식은 또 흥천사에서 여기서 하셨더라고요. 흥천사 음. 법당에서 음.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흥천사는 지금도 진짜 회주 스님, 정념 스님 열심히 하시지만 전에는 이제 식당 이런 개념도 있지만 원래 원찰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요. 지금 재정립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네. 지금 일반 뭐 노인 어르신들 밥도 많이 이렇게 어제요? 이렇게 어제죠 어저께 맞다. 어제도 네, 사람들이 이 정명 엄청 줄이 선생님이, 섰더라고요. 네, 거의 어르신들이 한 2, 3천 명 오셔요. 근데 음. 저는 너무 좋은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종교의 역할 중에서 그 어려운 분들 식사 대접해드리고. 다음 주는 진료도 해주신다고. 아 맞아요, 예, 그러시더라고. 사진 자료가 또 없나요? 흥천사 관련된 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신덕왕후 강씨 얘기할 때 흥천사에 대한 편판도 대원군이 관련돼 있고, 왜냐하면 조선이 거의 지금 쇠퇴하는 시점에 대원군이 네. 집권을 하면서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고 왕실에 대한 왕권 강화하면서 흥천사에 대한 그런 거를 다시 보수 정비를 하면서 또 했었죠. 왕후의 능과 예, 예. 그 원찰이니까 다시. 그러면서 정비를 하다가 일제강점기 때문에 또 격화시키는 유원지 개념으로 이렇게 됐고, 또 재미있는 건 그렇지만 흔히 얘기하는 일제강점기 때 모돈보이 내지는 뭐 샌드위치 공원의 느낌을 또 이 공간에서 아까 아리랑 고개라는 네. 유래도 그 차원에서 또 많이 있고, 이상 선생님도 네. 흥천사에서 결혼하셨고 만해 선생님도 하셨고, 그 정릉에 있는 국민대학교 설립 관련된 신익희 선생님도 49제는 흥천사에서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공간과 스토리를 좀만 해줘도 이게 정말 축제나 대단하네요. 정릉에 네. 정릉 시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자부심을 그러니까 그 가지셔야 역사 될 것 같아요. 깊이만큼 너무 그런 내용 스토리들이 많은데 네. 그걸 우리들이 네. 모르고 네.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또 식당이 많으니까 또 폐단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문에도 보니까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그 서울 지역의 사찰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입 내역 네. 식당들 그 유흥 인원 이런 걸 했더니 흥천사가 그 인원수가 11,100명 정도 되고 사원 수득액이 그 당시 2,200원 정도 되고, 승려수는 뭐 제일 많았네요. 40명 정도로. 그래가지고 뭐 서울 시내 사찰 중에서도 제일 그 수입도 많으면서 유원지 개념도 많았던. 제가 알기로도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저도 구청에 제가 2000년 무렵 그또 근무도 잠깐 했을 때도 실제로 거기서 돌잔치하고 결혼식을 그때까지도 했었어요. 아, 의원님 기억하시는 네, 거 저는 그때 말로만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99년 뭐 2000년 그 무렵에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다시 원래 이제 사찰로 지금 복원이 됐는데 그 전에는 약간 유흥지로서 알려주고 또 흥천사라기보다는 신흥사라고 맞습니다. 이 지역 분들도 신흥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념 스님도 그렇지만 다시 복원하려는 의미가 있는 게 네. 일제강점기 때 그렇죠. 이렇게 격화되고 이렇게 유원지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세태를 풍자하는 신문, 경향신문 47년도 4월 17일자 지금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만화 사파예요. 그때 이제 중간에 이제 흥천사라는 현판이 보이면서 예, 나무 아미탑을 해놓고 술이냐 눈물이냐 좋다잉 막 이런 식으로 좀 젊어서 노세 막 이런 걸로 풍자하는, 경향신문 예. 그 만화에 예. 그러니까 신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흥천사 그 자체 안이 경내가 이제 노는 곳이 아니라 주변, 흥천사 그 바깥의 주변을. 음식점들. 예. 그러니까 흥천사의 그런 원래 것들이, 불교적인 그 예. 의미가 아니라 그 주변 일대가 유원지로서의 그 모습들이 띄고 있다는 걸 그랬네. 풍자 만화로 표시한 거죠. 그 철 만난 사찰 주위의 요정. 그렇죠. 네 예. 또 이 정릉동뿐만 아니라 성북동 일대도 일제강점기 때는 은벽정이라는 또 이런 게 있었고, 나중에 군사정권 때 대원각 지금 예. 길상사 이전에 또 대원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성북구의 위치가 네. 딱 그 이제 한양 네. 중심에 바로 그렇죠. 옆이잖아요. 네, 바로였습니다. 예, 성의 바로 북쪽 첫 입구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네.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서울을 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재밌는 구석이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서쪽은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거기서는 이제 음. 가두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감옥 같은 공간이 한다면은 동쪽 지역은 조선인들이 얼마간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펴면서 좀 이렇게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배치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산도 생각합니다. 있고 예. 이러니까 다행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성북 이쪽은 네. 동쪽은 좀 이렇게 이제 활기차고 그렇죠. 일본 좀 사람들도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그래도 자주 운영이 오지 됐던 것 않고,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공간이 지금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 밑에라든지 네. 뭐 충정로나 뭐 장충당, 그다음 명동 이럴 때는 일본인들 주거지도 많았고 또 근대 문물, 일본의 문물도 많이 보였으면서 있는데 1920년대까지는 독립지사나 문화예술인들이나 주요 인물들이 북촌까지 있으셨어요. 근데 신민회라는 단체가 이제 와해되면서 네. 만주로 다 가고 흩어지면서 30년대 이후로는 이분들이 어디를 갈까 하다가 산수가 수려하고 한적하면서 도성과 가까우면서 일본인들이 없고 그게 바로 위치가 성북동과 정릉동일 때더라고요. 그 연원을 한번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 뉘앙스에서 왜냐하면 지금 북악 스카이도 그러네요. 산고개만 넘어가면 또 시내로 금방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차로 이렇게 가지만 그러니까 중심에서 일본 네. 사람들 피해서 그렇죠. 약간 이제 외곽으로 좀 나와서 그렇죠. 제일 가까운 곳. 공기도 좋고 공기도 물도 좋고, 좋고 예. 또 사찰도 많고 예. 하천도 좋고 예, 이러니까. 그래서 뭐 독립운동가부터 문학가들, 예술인들 뭐 다 이쪽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자연지리적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정말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또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네. 우리 성북구야말로 네. 무한한 이 가능성. 아유, 너무 네. 좋습니다. 앞으로 다시 좀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과 자연과 이게 사람과 함께 네. 하는 그러니까. 공간이 바로 성북구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실제 역사적인 네, 스토리가 자료들도 이렇게 많은 또 곳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문화원이 작업했던 책이 음.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정릉동일 때는 먼저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책이었거든요. 네. 2014년도 책인가 그럴 텐데 제목을 동소문박 늑말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릉 을응 중심으로 했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도성 바로 바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동소문 밖에 맞아요. 또 마을이라는 걸 했을 때 능 주변의 마을 이름이 예. 늑말이라는 게 늑마을. 예, 늑말이니까 줄임말이. 또 정릉에서 또 잡지 이름도 또 늑말도 예.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야. 자, 성박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이 동소문 밖 우리 세상의 이야기가 네. 아닐까 싶어요. 네. 진짜 우리 저 정릉 분들이랑은 이거 책 예. 늑말 이야기 네. 이 정도는 읽어야 정릉 시민이라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말할 수 해서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학교 학생들도 쫓고 네, 이렇게 학생들 보고 교재로도 좋을 것 같고요. 교재들도 아이들 네. 눈높이도 네. 맞춰주고 탐방도 우리가 찾은 거를 솔직히 표지판도 안 만들었고 아까 뭐 산책로 만들면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적인 면, 문화적인 면, 우리 애양심을 찾을 수 있는 휴식 예, 공간으로 예. 이렇게 좀 갖고 나가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울 예, 이런 것 같아요. 스토리들을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좀 더 네, 같이 현장에서 공유하고. 쉽게 쉽게 네. 접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좀 안내를 많이 이렇게 네, 네.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 의원님 너무 훌륭하다. 의원님 야, 아침에 이게- 좋다. 예. 아 왜냐하면 저희들만 음. 한만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이게 정책이라든 이런 거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실현화되려면 그래서 또 의원님 이렇게 좀 공감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큰 힘이 됩니다. 네. 아니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로. 음. 아까 산책로 하나도 네. 이왕 돈 들어가서 네. 할 거 몇 억도 아니고 이 정도면 조금 정말 네. 몇 천만 원만 이렇게 좀 신경 썼어도 음. 더 풍부하게 이런 스토리들을 같이 엮었을 수 있었다는. 네. 아쉽네 그런 네, 거는. 같이 지금이라도 늦지 네. 않았으니까 아, 좋습니다. 의원님이랑 이렇게 하고요. 음.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데 이제 다음 편에 대한 이제 예고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근대 인물들이 또 많아요. 한국 전쟁 관련해서도 많고 김성칠 선생이라든지 김교신 선생이라든지 그다음 뭐 유우석 유관순 오빠 선생님 그다음에 유우석 선생님의 그 부인 되신 분도 여성 독립운동가시거든요. 조화벽 선생님. 근데 이분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유족분이 전시를 일산에서 여성사 전시관에서 했대는데 그 유품을 전시하고 싶다고 성북구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네. 또 그다음- 이혜영 선생님. 예, 우당 이혜영 선생님의 이제 손자분도 손자, 지금도 손자도- 살고 계시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편에는 조금
근대 내지는 현대 한국 전쟁 이야기까지 또 이야기거리가 많거든요. 야. 그 이야기를 또 다음 네.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니까. 저는 네. 저 공부 좀 할 수 있게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게 너무 네,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청취자분들도 조금 확산이 돼서 같이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자리를 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인사말 해주시죠. 예, 이렇게 공부를 네.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너무 많이 배웠고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셔서. 네, 그러면 저희 성북학개로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